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왜 사실이 아닌 걸 올렸냐고 나한테 어떤 거, 따지더라고. 어떤 거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법적으로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네. 우리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설명하면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안 돼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음, 어제 전화 와서 자기네는 읽으면 대출이 된다. 네. 왜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어떤 물건이요? 듀플렉스, 듀플렉스가? 땅콩 주택, 그거 자기가 분양하는 사람이래.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옥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걸 보시면 얘가 1필지예요. 네. 주거 전용이에요. 네. 즉 여기는 단독 다가구 주택밖에 안 됩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분양하시는 분들이 자, 분할이 안 되는 한 필지를 요거는 A, 요거는 B, 네. 요게 등기 부상은 공유, 지분이죠. 네. 여기도 공유, 지분이죠. 자, 요 주택만 요것만 소유권이 공유가 아니에요. 소유권 A. 요 주택 소유권 B예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분할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할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출이 된다. 왜 되냐? 자기네들은 구분 소유 합의서 혹은 약정서. 약정서를 통해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적 용어로 법에서 인정해줘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그래요. 네. 또 다른 법률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명의 신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A 땅이 여기에도 2분의 1, 여기에도 2분의 1씩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B 땅도 A 땅에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자기 거라며. 그러면 이 2분의 1만큼은 B의 땅인데 자기가 명의 신탁을 한 거야. 네. 그죠? 자기가 명의 신탁한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인정이 돼요.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 은행들은 쫄보예요. 은행들은 지분으로 된 거는 네. 지분권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대출 안 나가질 않아요. 저거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은행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죠. 네.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는데 나머지는 지분이래. 그런데 이게 다가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 변동이 안 돼. 네. 그럼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왜?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내가 집을 파는데 만약에 A가 주택을 처분한대, 그래서 양도한대. 네. 그러면 B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동의해줘? 왜냐면 빚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데 같이. 대출을 공동 부담해야 돼요. 네. 안 해줄 거 아니야, 당연히. A가 파는데 왜 얘가 보증을 쓰냐고.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국토일부 건설 부동산 판례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정원 변호사님이 건설부동산 판례로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대해서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A와 B는 분할 전 토지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분할 전 토지 중 A의 지분에 대해 건전한권을 설정하고 A에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을은 A와 B가 분할 전 토지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소유하고 있고 장차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A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후 A와 B는 각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정말로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A가 대출 채무를 갚지 않자 은행은 A, B 두 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지분이에요. 네. 공유 지분일 뿐이에요. 네. 구분 소유적 합의는 지네끼리 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A가 대출을 해줬을 때는 공유 지분에다가 해준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구분 소유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토지 전체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토지 전체에 미리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걸 잘랐대. 잘라도 안 된다고. 그 토지 전체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토지도 당연히 경매에 같이 넘긴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네. 뒤집으면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끼리 약속은 뒤집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했대. 네. 그거는 두 사람의 약속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를 다르게 처분을 하면 그 약속은 깨져요. 자, 경매에서도 그렇고 매매에서도 그런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내가 나중에 매매를 한대. 근데 이 등기부에는 그냥 지분 공유 등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토지가.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구분 소유적 관계라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을 표상해야 돼. 표상하면서 팔아야 돼요. 표상이라는 건 뭐냐? 겉으로 드러난 상태. 즉 구분 소유 약정서라든가 구분 소유 합의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다 도면. 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사용한다. 이런 문서들이 다 들어가야 돼. 표상.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갈려 있어야 돼요. 네. 이때는 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봐요. 그런데 만약에 파는 사람이 네. 그냥 팔았어. 그런 거 없이. 말로. 그러면 못 받는 거네. 그러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깨져요. 자, 구분 A하고 B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A가 그렇게 팔았대. 구분 소유적 관계를 표상하지 않고 팔았대. 그러면 이게 깨져버려. 둘 중에 한 명만 그래도 깨. 그러면 B는 가만히 있다가 뭔 날벼락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 안 해주는 거죠. 자, 경매할 때도 똑같아요. 네. 경매를 할 때도 감정평가서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두 개의 가격이잖아, 감정평가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할 적에 요 부분만을,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가치가. 네. 요 부분만을 하고 요 부분만을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가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훅 낮아져야 돼. 네. 이렇게 됐을 때만 구분 소유적 관계를 경매자가 낙찰자가 인수한 걸로 봐요. 그런데 그런 구분 소유적 관계 없이 감정을 했대. 네. 이때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깨진 걸로 봐요. 그러면 다시 구분 소유적 관계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다시 합의해야 돼. 그러겠네요. 어렵죠. 네.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자, 그다음에 대출을 한번 볼까요? 대출은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본인들끼리 내부적 관계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등기부는 그냥 공유 지분이라고 그랬죠? 자기네들끼리 약속일 뿐이야. 쉽게 깨져요. 자,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B가 소유하고 요거를 A가 소유하는 걸로 등기를 냈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러 가면 공유 지분자 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 와요, 안 가요? 안 가겠죠. 안 가지.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안 가지. B가 대출을 받는데 왜 A가 가서 자기가 확인을 해줘야 돼? 땅을 자, 같이 소유하고. 확인하면 무슨 소리야? 음. 책임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음. 자, 그럼 은행 대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해주지. 음. 자,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하고 상호 명의 신탁 관계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은행이 대출 내가 해줄게 하고 손 들고 나왔어. 손 들고 나왔던데, 자, 주민 등록 열람을 하죠. 네. 여기에 전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네. 왜?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은행이 2순위가 되니까. 2순위가 되잖아. 네.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겠죠. 못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A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돼. 근데 자기 집인데 이거 A 거라며 자기 집인데 나가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또 확인서를 써줘야 돼. 확인서를. 무상 임대차 아, 확인서. 토지에 대해서. 아니 이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다가구니까. 다가구잖아. 따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민등록에는 70의 1번지면 여기에 대한 게 다 나온단 말이야. 왜? 다가구잖아. 다가구잖아. 자기네끼리 구분을 졌어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대출 안 나옵니다. 복잡한데요? 복잡하죠. 일반인들은 이거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일반인들은 이거 안 보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지. 왜? 선순위 임차인이 있잖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전세 대출 A, B. 그래서 B가 살다가 나가. 그래서 전세를 나라. 임대. 자, 그래서 은행에다 신청을 했더니 주민등록 열람을 했더니 A 세대가 나오죠. 자, 은행에서는 얘를 선순위로 보죠. 선순위 세입자로 봐요. 근데 전세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또. 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죠. 자, 보증. 보증사에서 보증 서줘요, 안 서줘요? 안 서줘. 안 서줘요. 뭘 필요로 해요? 일정한 서류를 필요로 하죠. 무상 임대차 확인서. 또 떼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은행이 이걸 갖다 줘도 이제 해줘요, 안 해줘요? 불안하잖아. 안 해주는 거지. 왜? 항상 은행이 1순위여야 되는데 지금 순위가 흔들리잖아, 은행의 순위가. 네. 왜? 주민등록에 전입세대들이 보이니까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대출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그 사람이 대출을 1금융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은행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B가 A는 전입이 안 돼 있어. 네. 아무도 전입이 안 돼 있어. 이 사람이 대출을 신청했어.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사, 건축회사, 네. 건축회사하고 약정을 하면 네. 나와요. 어떤 약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걸 짓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내가 짓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줘라. 단 너희들이 필요한 서류는 내가 다 만들어 주겠다. 자, 그럼 은행 요구하는 거 또 있죠? 아까 네. 얘기한 거. 일단 전입 세대가 없으니까 네. 그냥 대출 해줘도 되잖아요. 구분 소유에서 요만큼, 얼만큼 감정 평가를 요만큼만 해서 해주면 돼. 그렇죠. 감정 평가 내기는 좋죠. 네. 왜냐하면 얘 들어가는 원가가 있잖아, 건축회사에서.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받으려고 그러면 A가 받으려고 그러면 B가 전입이 돼 있네? 그러면 분양사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분양사에서 이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류를 갖다 제공해 주면 돼. 근데 자기가 여기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해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A, B 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그냥 담보대출로 나온 거지.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협약된 은행 말고 다른 은행 가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지. 자, 그리고 이제 분양사가 갔어. 그 다음은 대출 받지를 못하는 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은행에 이걸 팔으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온대. 당연히 안 나오죠. 왜? 이제 협의가 돼요, 안 돼요? 분양사 갔으니. 안 돼. 안 되죠. 전세도 못 나요. 이게 옛날에는 전세가 됐었어요. 근데 사고가 많이 나서 이제는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이 은행이 법리적으로 너무 복잡한 거야. 자, 오늘은 요걸 제가 블로그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건 알고 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알고 근데 사라고. 이거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대출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피해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른 부동산한테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렇죠. 그거를 왜 거기다 물어봅니까? 파는 사람한테, 이해 당사자한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저한테 돈 내야 오는 건 아니에요.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서류, 건축물 대장, 등기, 무등본 다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해 보세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무 은행이나. 119면 가서 대출 되냐고 신청해 보시면 돼. 그걸 왜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 무조건 된다고 그러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를 믿고 여러분이 집을 샀어도 그때는 못 물러요, 이제. 왜?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아보질 않고 했으니까. 자, 다가구 주택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고 상호 명의 신탁. 이게 내부적 관계라고 그랬죠? 네. 저 외부적 관계에서는 그냥 공유 지분일 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등기를 따로 했대. 등기 1, 등기 2. 그리고 요거는 내 거래. 여기 둘 다 A 거야. 안 잘랐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 1주택이야, 2주택이야? 2주택입니다. 등기를 별도로 냈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하고 세법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네. 어찌됐든 주택이 등기가 따로 돼 있고 두 개잖아. 2주택자예요. 양도세 면할 길이 없어요. 이걸 통째로 사서 이렇게 적고 하나를 판다 그러면 면할 길이 없어요. 2주택 다주택자가 된다 이거죠. 대출이 나오는 케이스도 이 케이스에는 나와요. 왜? 그건 나오겠네. 소유자가 하나잖아. 예. 이렇게 됐어도 내가 소유자가 하나잖아. A고 A고. 네. 얘도 A고 얘도 A라. 다 내 거잖아. 대출 나와요. 그죠? 근데 얘를 하나 파고 나면 안 나오지. 전세 대출도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된다고라고 하는 게 어느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 건 어느 경우에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 한번 남겨놓을게요. 제가 요걸 좀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살 적에는 파는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파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 정보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렵거든. 이걸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몇 시간 걸리는데 이거 저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이러고 전화를 하면 1시간 얘기해야 돼. 아유. 예. 우리 옛날에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땅콩주택, 네. 주플렉스 대출 안 됩니다. 예, 요거 알고 계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 살고 싶으면 대출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다시 되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다시 되팔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